감사합니다. 오태훈입니다. 자, 지금 이제 연세대하고 고려대학교하고 수학이 어떻게 출제되고 그 방향성이나 그다음에 커리큘럼 어떻게 대비할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는 고려대학교 수학과 박사 졸업을 했고 고대에서 제가 조교수로 비정년으로 이제 좀 있었었습니다. 한 8년 정도 교수로 있다가 이쪽으로 2년이 돼서 이쪽으로 왔는데요. 연세대가 제일 첫 번째 시작할 때 12년도인데 그때 처음 제가 여기에 이렇게 인연이 돼서 왔고 지금까지 합격생은 최대 많이 합격을 시켜왔습니다. 매년 이제 그 시험 난이도는 매번 왔다 갔다 높을 때도 높고 낮을 때도 높고 이러면서 여러 번 이렇게 걸치면서 왔었는데요. 최근에 한 2개년도 동안은 연세대가 너무 난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고려대는 난이도가 높아졌다가 좀 떨어지고 그렇기도 하죠. 실제 합격생들을 보니까 총 지금 제가 지금 이제 5개년도만 딱 따져서 보니까 한 500명 정도 합격을 시켰더라고요. 그 안에는 이제 전적대가 좋은 친구도 있지만 전적대가 실제로 안 좋은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평생교육원에 하던 친구도 있고 그다음에 전문대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연고대라는 데가 스펙이 좋아야 합격한다라는 건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제 웬만한 스펙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요즘은 좀 도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좀 더 퀄리티가 좀 더 높아졌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기겠습니다. 연세대하고 고대가 출제하는 범위는 일단 미적분학입니다. 미적분학. 스튜어트 책에 캘큘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원판이고요. 그 다음에 또 선형대수학은 연세대에서 출제하기로 작년에 올해 처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가볍게 출제됐고요. 두 권을 내고 그 다음에 일반 편입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나머지는 전부 다 이 선형대수학이 다 들어가는데 고려대학교는 선형대수학이 빠지고 미적분학만 출제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은 이제 스튜어트 책을 낸다. 랭책에서는 대수학을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미 이 범주를 벗어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만 가지고 공부했다가는 실제 시험장에 가면 거의 빵점을 받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연세대하고 고려대학교의 어떤 범위를 보시면 연세대는 미적분학을 내겠다. 그리고 선형대수학을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재작년부터 이제 학과장이 바뀌면서 이 양반이 공수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공수가 시험 문제가 이번에 두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출제됐고요. 여전히 올해도 그렇게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총 16문제가 나왔고요. 큰 문제는 14문제가 나오는데 일변수, 다변수, 선형대수학, 공수 이렇게 해서 골고루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공학수학이라고 해서 공학수학이 뭐 저 멀리 일반 편입에서는 뭐 저 뒤에 라플라스나 뷰리에나 이런 변환 이런 쪽으로 시험 문제 출제되는 건 아니고 그냥 미적분학 범주 내에서 충분히 풀 수 있는 선대 수학을 어느 정도 알면 풀 수 있는 그 정도 난이도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스튜어트 책의 미적분학 범주를 살짝 벗어나긴 합니다. 이게 요번에 시험 문제 출제된 게 오지선다형이 10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이 총 4개가 나옵니다. 이게 40점이고요. 10개 다 맞추면 40점이고 여기는 4개 맞추면 60점입니다. 실제 합격권은요. 50점이 안 됩니다. 실제 합격권은요. 전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합격점은 별로 안 됩니다. 이거는 올해 시험 친구 그 전년도도 비슷했지만 그 전년도도 난이도가 높아가지고 실제로 한 40점, 30점 그 정도가 실제 합격권입니다. 고려대학교는 재작년에 80점이 합격점이었고 올해는 한 70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매번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높을 때 높고 낮을 때 높고. 연세대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난이도를 높이느냐 하면 일반 편입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다 시험 문제가 한 7, 80%가 그냥 5개년치 풀면 그냥 그게 반복돼서 나와요. 숫자가 좀 바뀐다든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적중하기도 매우 편하죠. 근데 연세대는 이제 교수들이 각자 이제 맡아서 몇 문제씩 출제하고 그걸 학과장이 대표적인 어려운 문제들을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편입 시험 문제를 내는데 어설프게 준비했다가는 시험장에 가면 거의 풀 수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 정도로 난이도가 좀 있어서 그래서 웬만큼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고 좀 훈련이 돼 있는 친구들이 뭐 만점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만점까지 가려면 거의 뭐 수학을 엄청나게 한 친구가 되는데 실제 합격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0점에서 50점이거든요. 난이도를 조금만 낮추면 학생들이 6, 7점. 그리고 재작년 말고 그 전년도에는 합격점, 연세대 합격점도 80점, 7점.
거의 90점 정도 나와야 합격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난이도를 떨어뜨리는, 왜 이렇게 성적이 낮느냐? 난이도를 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은 이제 어느 정도 그 수학적인 능력이 갖춰져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뭐 만점까지 이렇게 하려고 할 필요는 없고 그 합격점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술형이 이제 60점이니까 여기 서술형 몇 개만 풀어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몇 개 없습니다. 고려대학교 한번 볼게요. 고대는 이제 10문제, 10문제가 출제됩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는 서술형이지만 고대는 단답형이거든요. 답만 쓰면 되거든요. 과정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뭐 사이산다형 찍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해볼만 하구나. 계산력만 계산한다면 일반 편입에서 해볼만 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문제 자체 스타일이 달라요. 완전히. 그래서 수학과가 10문제, 비수학과가 10문제가 나옵니다. 고대 같은 경우는 한 2, 3년, 한 3년 전에 합격점은 거의 40점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향후 이제 재작년에 난이도가 조금 높았는데 올해는 난이도가 그냥 소소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한 70점 정도가 합격점이고요. 작년에는 거의 80점 아래쪽으로 떨어지면 합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연세대 같은 경우는 40점이고 3, 40점이고 고대는 7, 80점이니까 이 격차가 좀 느껴지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고대는 그냥 좀 그래도 해볼 만하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난이도가 막 엄청 어렵고 그런 건 아닙니다. 훈련돼 있는 만큼 준비하는 친구들끼리 경쟁을 해서 합격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준비하지 않은 친구들은 아예 감히 여기 달라들기가 힘듭니다. 혼자서 공부를 했다든지 이러면 이걸 극복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일변수 있고 그 다음에 다변수가 있습니다. 수학과 같은 경우는 증명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서술형 계산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서술형 증명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그렇게 되고요. 재작년에 이제 수학과하고 비수학과하고 난이도가 좀 차이가 났는데 요번에는 수학과하고 비수학과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비수학과가 더 어렵지 않나? 뭐 이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총 이제 제가 1년 동안 커리큘럼을 짜봤는데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이제 1, 2월 달 하고 이제 2개월씩 단위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총 4단계로 나가는데 이제 1단계 진행되고 2단계 진행되고 3단계 그다음에 11월, 12월 달에 4단계 해서 이렇게 파이널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제 1, 2월 달에는 이제 그냥 기초 미적분화 과정인데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죠. 이 과정이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기초를 하는 건 아닙니다. 3, 4월 달에 스튜어터 책에 뭐 말이 스튜어터지 뭐 이름만 갖다 붙였지 스튜어터 책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일변수 전 범위를 다 하고요. 아까 말했듯이 연세대가 공학 수학까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범주까지 해서 3, 4월 달에 진행을 합니다. 미적분학으로. 그다음에 5, 6월 달에는 이제 다변수가 진행되는데 일반 편입은 이제 12월 달에 끝나는 과정이 우리 이 과정에 끝납니다. 그냥 한마디로 상반기에 5, 6월 달에 끝나죠. 일반 편입이나 난이도까지 다 커버해서요. 충분히 끝나버립니다. 엄청 빠르죠. 종합반은 거의 뭐 한 7월 달, 5, 6월 달 이쯤 돼야 미분, 적분 좀 할까 말까 이러지만 우리 단가는 빠릅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7월 달부터는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 미적분학의 개념을 안다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 난이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웬만큼 아는데 싶으지만 문제를 보면 이거 도대체 뭘 풀라는 소리도 몰라요. 그 정도는 난이도가 연세대에서 이제 중간고사로 쳤을 때 전체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한 문제가 있다면 편입에는 그 문제가 가장 쉬운 문제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다는. 그래서 재작년에 학생들이 시험지를 딱 받고 제대로 준비 안 한 친구는 거의 진짜 이거 빵점 맞겠다 이런 느낌 들고 실제로 그때 일반 편입만 준비하던 친구들은 백지 상태로 나간 친구가 많았어요. 그래도 연고대를 또 준비를 했던 친구들은 그래도 한 30점에서 40점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 정도 성적을 내서 합격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연세대가 한 30점 받고 고대가 한 6, 7점 받으니까 이거 연세대는 떨어지고 고대는 붙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반대죠. 오히려 고대는 떨어지고 연세대로 붙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경쟁한 친구들끼리에서의 어떤 합격과 불합격이 나뉘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연고대라는 게 일단 이제 뭐 우리가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지만 준비한 만큼 그 결과는 가져갑니다. 어차피. 그래서 5, 6월 달에 일반 편입의 어떤 내용과 미적분학 공수까지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과정은요. 이제 7, 8월 달부터 이제 난이도를 강도를 높입니다. 7, 8월 달에 문제풀이로 들어가죠.
여기는 이제 연세대나 고려대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치러졌던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든 문제를 여기서 다 풉니다. 다 풀고. 그다음에 이제 9, 10월 달 들어가면 이제 난이도를 확 올립니다. 거의 대학 수학의 올림피아드 문제라든지 상당히 난이도 높은 거. 문제를 하나라도 더 많이 보면 접근하기가 편합니다. 문제를.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푸는 게 이제 9, 10월 달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11월, 12월 달에는 이제 실제 수준의 난이도로 해서 파이널 모의고사가 진행되고요. 첨삭해서 성적을 매깁니다. 그래서 성적을 매겨서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들별로 성적을 매겨서 이제 자기가 대략 어느 정도 수준에 들어가 있는지를 알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연세대가 이제 서현대 수학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서현대 수학은 이제 3, 4월 달에 뭐 서현대 수학의 기초 과정이 있거든요. 0단계가 있는데 이거는 뭐 학생들한테 제가 무료로 뿌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냥 들으시라고요. 그래서 무료로 생 기초는 들으시면 되고 실제로 서현대 수학이 이제 들어가는 과정은 5, 6월 달에 이때 기본 과정이 한 번 들어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여기는 두 번이고. 그러니까 수학은 일주일에 세 번을 수업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서현대 수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7, 8월 달에 가면 이제 서현대 수학의 고급 문제풀이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총 마지막 마무리까지 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그 나머지 뭐 필요한 것들은 제가 여기다가 또 여러 가지 의학 수학이라든지 뭐 서성안이나 대비하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드리는 선물들도 여러 무료로 이렇게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방법 보여드리는데 실제로 연세대나 고대가 사실은 수능에서도 상당히 각광을 받죠. 어, 차후는 이제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최상위권을 가고 싶어 합니다. 사실은요. 그러면 이 최상위권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썰들이 있고. 야, 나는 이 학교에서 스펙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과연 될까? 비전공자들이 될까? 학점도 낮은데 내가 될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과마다 다르고 제가 12년도부터 거의 지금 한 거의 10년 동안 이렇게 겪으면서 실제로 합격했던 친구들, 떨어진 친구들 여러 가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보면 그 스펙이나 그런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제가 보기엔 뭐 거짓으로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연세대나 고려대학교에서는 전문대생이나 누구한테 길이 열려 있습니다. 누구한테나. 대신에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쉽다라고 하지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쉽다고 하지만 하면 할수록 이제 공부 양이 늘어나겠죠. 뒤에 가면.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고 해서 자기 실력을 그만큼 끌어올리게 되는데 연세대나 고대를 합격하고 나면 이제 학생들이 만족감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편입을 해서 들어갔을 때 전공 공부되어 있고 미적분학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안에서도 거의 탑을 달립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졸업을 했을 때 뭐 대기업이나 웬만한 데 대학원 뭐 이런 데 가고자 하는 연구원 가고 싶은 데는 그냥 거의 따놓은 당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연고대를 합격했던 친구들이 또 여럿이 저한테도 연락 오지만 뭐 지방 의대로 다시 간 친구도 있고 치대로 간 친구들도 있고 뭐 약대로 다시 편입했다 뭐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피트나 이런 제도가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최종 이제 여러분들이 연고대를 들어가게 되면 곧 조만간에 또 그 약대 의대 편입이 생깁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기회를 얻죠. 약대나 의대 편입에서는 거의 스펙으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연고대가 기본으로 돼야 됩니다. 서울대 연고대가 기본이 되지 않으면 의대나 약대에서는 뭐 의대는 약대는 모르겠지만 의대는 거의 안 뽑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방향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향후 여러분들이 기회는 여러 가지 있어요. 지금 연고대를 들어갔을 때 일단 아까도 말했듯이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다 잘 가고요. 실례로 이야기하자면 어떤 친구는 전문대에서 학점이 2.2밖에 안 됐었습니다. 3년 전에 들어간 친구인데 이 친구도 매우 자존감이 낮았어요.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은 다 그냥 아이 너 인서울권만 가면 되지 무슨 연고대냐 이랬는데 자기가 해보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연세대에 이렇게 최종 합격을 했거든요. 화공과를 합격을 했는데 대기업에 자기가 거의 메인 부서 6군데를 넣었는데 전부 다 합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원래 오리지널로 있던 친구들보다 자기가 더 우월하게 이렇게 가져갔고 편입이라는 거가 요즘 블라인드를 치는 학교도 있고 블라인드 없이 뽑는 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삼성은 블라인드를 안 하고 이렇게 뽑았다고 하는데 자기는 오히려 더 좋게 보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극복하고 이렇게 연세대에서 학점도 얻었느냐. 그래서 자기는 만족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친구들이 뭐 나중에 향후 뭐 취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느 위치에 가 있을 때 아무래도 좀 더 우위를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이제 현장하고 인강의 차이를 보통 학생들이 이야기하는데
보통 인강은 이제 기본적인 수업만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고 인강으로 공부해도 되긴 되지만 매회 이제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모의고사라든지 실전을 계속 느끼게 해줘요. 계속. 그러니까 훨씬 계산을 많이 하죠. 연습을 많이 합니다. 요즘은 예전은 모르지만 이제 이게 코로나 터지면서 밴드를 통해서 반복 학습을 할 수 있고요. 피드백으로 계속 제가 이렇게 뭐 계속 답변을 드리고요. 조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교들이 답변을 주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하죠. 매회 이제 또 관련된 여러 가지 숙제들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혼자서 하기 또 쉽지 않기 때문에 팀을 꾸려줘요. 그러니까 1팀, 2팀 이렇게 팀을 몇 명씩 묶어주고 그들만의 또 리그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숙제들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 하나라도 이렇게 낙오되지 않게끔 이렇게 끌고 가죠. 네 명이 한 팀이 되는데 한 명이 공부를 잘 못하면 나머지 세 명이 도와주고 두 명이 못하면 또 나머지 친구들이 이렇게 끌어주면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팀들이 그냥 통짜로 합격하는 케이스도 많았고요. 그리고 네 명 중에 한 명이 떨어지면 이 친구가 또 나머지 세 명한테 또 자극을 받아서 그 다음 연도에 또 해서 또 다시 가더라고요. 그 기회를 만드는 좋은 어떤 룸메이트가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3월달에 현장에는 4번 조교가 있습니다. 조교가 있어가지고 학습을 도와주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항상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를 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험 난이도가 어렵든 쉽든 항상 자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될까? 나 해봤자 안 될 텐데. 나는 이래서 안 될 거고 저래서 안 될 거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 어떤 이유를 붙이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되고 제가 전문가니까 이야기를 해보고 안 될 거면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 마라.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겪으면서 맞다고 생각되면 제가 항상 그 마인드를 심어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공부해서 연구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